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유정아 의원입니다. 먼저 본예산 사업설명서 44페이지입니다. 이충레프츠 공원 내 그 조명 램프 교체가 있는데요. 일전에 사업 설명을 간단하게 사전에 들었는데 현재 LED 램프랑 아닌 그 탄소 램프였나요? 그 조명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현재 남아있는 잔존.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이충 레포츠 조명이 그 23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LED 램프는 86개, 그리고 메탈 램프는 14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연차적으로 다 이거 LED로 다 저희가 변경해 나가고 있습니다. LED가 6개입니다. 86개요. 예, 예. 이거를 2회에 걸쳐서 다 교체를 할 계획으로 이걸 올려주신 건가요? 올해 23년도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아니고. 고장이 나면서 고장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체를 해나가는 그것만. 거기 때문에요. 예, 예. 예, 이게 그 LED가 아무래도 반영구에 가깝게 설계가 되는 부분이고 전기료 절감이라던가 이런 탄소 부분에 있어서 절감에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가급적 다른 곳에서 예산을 좀 아껴서 LED 램프로 얼른 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장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 전기세 대비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네. 너무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네, 그리고 13페이지 구내 식당 환경 개선 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공사 기간 동안 연중에 계속 하는 걸로 아까 최재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같은데 그 공사 기간 동안 식당 운영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공사가 한두 개가 아닌데 5개, 6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구내식당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행감 때도 많이 말씀을 주셨던 사항이신데요. 네, 필요하죠. 저희가 이걸 다 드러내고 하면 한 3달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그래도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항들을 먼저 선 반영을 하고요. 지난번에 김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좀 품격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네. 요거는 추후적으로 또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요번에는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할 겁니다. 1월부터 10월까지로 이렇게 10개월을 잡아주셔갖고 6개를 나눠서 하신다는 내용 같은데 막 천정 교체, 벽체 이렇게 바닥 데코 이런 건 바닥은 특히 또 해놓고 나서 굳는 시간 이런 거 감안을 하면 며칠은 식당을 닫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들 수 있으면 연휴나 토요일, 아. 일요일 활용을 해서 예, 예. 직원들이 덜 불편할 수 있도록 예. 신경 써서 그래서 시기를 좀 나눠서 할 거고요.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일부는 지금 이제 요 앞에도 뭐 식기세척기나 이런 걸 교체하기로 돼 있는데 그 조리실 내에 있는 거는 또 조금 시기를 달리해서 그 구획돼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최대한 근무하시는 그 직원분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네, 신경 잘 써주셔서 스케줄 배분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총 사업 내용에 조리실 오수관 및 노후시설 교체라고도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표현이 사업 내용하고 좀 안 맞고요.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조리실 그 배식대 식판대가 있는데 예. 아마 그거 쓰면서 좀 변기가 잘못된 사람 같습니다. 아 싱크대 막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보시면 그 수영장 이용료 카드 결제에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건당 그 금액을 가지고서 따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다른 지금 카드 결제 수수료는 산출 근거가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뭐 전체 금액이 얼마, 몇 프로,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120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1,440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이 수수료율이 궁금했거든요. 어떤 걸 기준으로 감안해서 책정을 하셨는지 이 내용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2022년도 수익 금액 기준으로 잡으셨다고 해도 프로테이지가 맞지가 않아서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축문화센터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이 있는데 이거는 연평균을 12개월로 나눠서 하신 건가요? 전년도 거 나온 고지금액에? 예, 그렇습니다. 아, 맞는 건가요? 네. 전년도 내역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20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전화기 구입이 1,600만 원 있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1억 1,1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전용 회선 요금이 있고 이제 각종 회선 요금을 합쳐서 8,100만 원 계산해 주셨는데 이 내용이 이제 결론은 통신비라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고정적으로 통신비도 나가는. 그렇고요. 네. 행망 관리비라는 게 이제 관리비. 월정액으로 KT하고 아, 예, 계약돼서 예. 나가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게 민간에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다선 이용을 하거나 하면 할인이 들어가잖아요. 혹시 이거는 할인이 없나요, 저희는? 아, 그거 좀 설명드리면은요. 예. 행망하고 일반망하고 제일 이제 차이가 나는 거는 보안성입니다. 아, 일반망 같은 경우는 일반 인터넷 요금 상에서 지금 의원님이 알고 계신 대로 오래 하면 뭐 3% 깎아주고 예.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정액으로 KT하고 회선당 얼마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결합 상품으로 저희가 나오면 네. 그 상품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변동되는 시점상에서 있는 거는 저희가 찾아갖고 하는 거고 일반망하고 행방망하고 그거 좀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저희가 보안 서버 장치 이런 게 다 별도로 또 예, 하고 그렇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차, 4차 방어벽을 갖고 있는 거고요. 예, 이 여건들을 전용 선 자체에도 그런 게 있다는 예, KT에서 공급하는 공급망에도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저희 하시는 거죠. 행망에 적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할인을 못 받는다는. 할인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건 그거고요. 네. 상품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있긴 한데 적용 상품이 발생되는 건 저희가 그때마다 아. 해가지고 요율을 낮추고요. 네, 이해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상황이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찾아서 절감 이게 비용이 저희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 유지보수 비용이라든가 회선 비용 이런 거. 저희가 요 관리하는 게 출장소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면동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뭐 CCTV도 마찬가지로 네. 통신 관련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네, 마지막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궁금한 게 여기에서 갑자기 많이 생겼는데 저희가 전산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SSD 고속 저장 장치하고 파워 서플라이를 별도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걸 보니까 자체 PC를 조립해서 사용을 하시나 봐요. 이 자체 PC가 아니고요. 네, 이거는 서버 관련인가요? 예, 예. 그러면 이게 네트워크 스위치도 구입을 해서 하고 UTP 케이블도 전산방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다 유지 보수 관리를 다 하는 것처럼 이제 요 안에 다 들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요 교체를 하신다고 여기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저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전체 한 600대 좀 넘는 거를 다 관리를 하는데 네, 이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SSD나 607대. 이런 거는 이제 소모품 형식으로 있는 부품들을 교체를 저희가 직접 하고요. 네, 그리고 유지 보수 업체가 또 제공하는 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스위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출장소 관내뿐만이 아니고 이제 면동 포함해 갖고
작년 같은 경우는 25대 정도를 이제 교체를 했는데 그 하고 남고 이제 노후화된 것들은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적으로 하지만 저희가 직접 하는 상황도 있고 유지보수 업체가 하는 상황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여기 스위치 장비에서 유지보수비가 뭐 1억 2,400, 암호화 장비가 2억 8,200 해서 수수료율 8%에서 이 책정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걸까요? 우선 이제 8%라고 하는 거는요. 그 90만 원 적혀 있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컴퓨터 가격을 9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PC요? 예, 예. 저희 이제 직원들 쓰는 PC요. 네. 근데 그 금액을 전체 수량 607대로 본 거고요. 네. 그리고 주로 들어가는 유지 보수 비율을 갖고 한 8% 정도는 비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8%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607대가 이 스위치 서버 스위치에 연결이 돼 있다. 90만 원짜리 PC가 607대가 이 서버 스위치에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 수수료는 8%다라는 가정하에 이 수수료가 잡혀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럼 이제 업체랑 서로 얘기를 해서 협의해서 나오는 수수료인 거예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통상 컴퓨터 한 수수료? 대를 수리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을 계량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스위치 장비가 백본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지금 백본 용량이 어떻게 돼요? 교체하신다고 해서.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스위치 포트 규모랑 우리 여기 이게 지금 송출뿐만 아니라 운면동 포함이라 하셨으니까 그 송출 장비 규모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황. 행정 장비 규모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 정보만 고도화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업무가 더 늘어날 예정이고 우리 시가 더 늘어날 그 인구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업무가 많아질 테니까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요. 조금 이거 그 자료 주실 때 저희 정보만 그 전송 대역폭까지도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바꾸는지를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거 새로 설치하는 UTP 케이블이 현재 이렇게 말씀드린 카테고리 수치가 낮아서 바꾸시려는 거죠. 요거는 작년에 구축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했는데 예, 했습니다. 요거는 금년 사업비는 없고요. 작년하고 비교를 위해서 기재를 좀 해봤습니다. 작년 거를 여기다 기재를 하신 거예요. 작년 예산하고 금년 네, 예산하고 올해는 비교를 없으니까. 예, 근데 약간 35 이게 지금 자재비 케이블이 미터당으로 해서 1466으로 계산이 된 건가요? 그거는 저도 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비싸. 아니 인건비는 또 그 위에 35 설치비 해갖고 35만 원 곱하기 105회로 돼 있잖아요. 3,600. 그 밑에는 케이블 비용. 네,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게 35만 원이 인건비가 통상 인건비가 나와요. 그건 아니고요. 네. 자재나 이런 게 다 포함된 내용이고요. 밑에는 자재비를 별도로 1,400을 이거는 이제 해주시고. 케이블 그러니까. 큰 거. 요것도 필요하시면 구분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저기 고가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아는 그거랑은 좀 달라서 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안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하셨고 결산이 지금 완료가 된 시점이니까 잘 관리가 되길 바라고 올바르게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좀 많아. 네 이상입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김혜영 의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직원 구내식당 환경 개선에서 바닥을 데코 타일로 깔으신다 그랬는데 이게 개선은 이게 몇 년 전에 설치된 건데 지금 개선하는 거죠? 시기적인 건 제가 좀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은 장판으로 아니 그러니까. 시공이 돼 있는데 좀 다 떨어져 나왔습니다. 근데 이 데코 타일도 장판보단 좀 튼튼하지만
별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매년 이렇게 몇 년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타일 같은 거 옷에 좋은 거 많거든요. 그런 건 더 오히려 내구성이 강하고도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언제 교체했는데 교체를 또 하는 거냐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데코 타일을 선택했다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심도 있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데코 타일도 떠요. 조금 쓰면 또 떠요. 그럴 것 같으면 요즘은 좋은 타일이 많이 나서 가격차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런 거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이 페인트 같은 거는 친환경 같은 걸로 하는 거죠. 그리고 천정 공사는 어차피 할 때면 전에도 우리가 말했듯이 LED를 좀 환하고 좋은 색깔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 천장 교체할 때면 이게 가격이 아마 나중에 뜯는 것보다 훨씬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 쓰시고, 페인트 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그냥 고정관념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아늑하도록 꾸며보겠습니다. 아늑하지 않으면 제가 가서 뭐 아늑한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흰색에 회색에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경 써서 좀 그런 걸 잘 아시는 미술 분과 같은 데 가셔서 의논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23페이지 사업 설명서에 보면 그 진이천이 계속 나오는데요. 거의가 90%가 운영비예요. 지금 우리 저 진이천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기가 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일 때, 봄에는 어느 정도인가요? 봄엔 뭘 보러 오는 거죠? 봄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날씨 관계가 있고 하니까 초하류 뭐 초하루 뭐요? 그러니까 뭐 시기적으로 저기 뭐 마이크 좀 켜. 상춘객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리고 마이크 키고 하세요. 마이크. 아니 그러니까 봄에 진이천 와서 뭘 보러 오냐고요. 봄에 아무래도 뭐 가로 이런 꽃 구경하러 많이 꽃이 오시는. 그럼 많아요? 거기에는 지금 뭐 좀 삭막하지만 진이천 이 자체가 어떤 그런 아니, 생태공원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전에도 저희가 말했지만 진이천을 제대로 살리려면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자, 이 지금 13명이라는 사람이 상주를 해서 1년이면 17억을 쓰는데, 자, 봄에 뭐를 하냐고. 누가 뭐를 어떻게 오냐고 제가 묻잖아요. 없잖아요, 별로. 그럼 여름엔요? 그냥 수영하는 거, 그거? 가을에는? 코스모스 그거? 겨울에는? 아니 17억씩 들어가면서 뭐를 가려고, 이 사람들도 뭔가 열심히 할 뭐를 줘야 되잖아요. 괴로울 거예요. 어? 아니 지금 겨울에 가면 뭐가 있어? 삭막할 것 같은데. 응? 19명, 아까 13명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요. 지금 주로 지금 기본적으로 하는 거 이제 그 캠핑장하고 캠핑장 위지 관리가 대다수 인원이고요. 겨울에? 아니면 사계절? 예, 사계절 캠핑장은 계속 저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요. 주로 이제 그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아까 13명이 17억을 들여서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이제 캠핑장 위주.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셔야지. 아니 그 캠핑장에서 나오는 수입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에 지금 못했던 수영장이든 어떤 그런 시설물에 대한 일단 1차적으로 좀 저희가 확장은 못하더라도 복원은 해서 코로나 말고 그 이전부터라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를 가면, 자, 그 수영장인데 보면 이렇게 언덕이 있죠, 위에. 예, 이렇게 거기도 세상에 그냥 풀로 우거져 있어요. 어? 거기를 구절초를 심던지, 그 사계절은 아니래도 국화를 심어놓으면 가을에는 국화라도 예쁘게 펴서 아마 향기가 돋을 거예요. 무슨 계획을 갖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 평택시 큰 나무 심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늘이 없어서 치약막을 쳐야 되는 유원지가 있습니까?
큰 나무 거기다 심으라 하세요. 왜 그런 데는 큰 나무를 안 심는 겁니까? 뭐 볼거리, 실거리를 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큰 나무 거기다 심으면 되잖아. 나무를 한 번 심으면 몇십 년을 길러야 그늘이 생깁니다. 그런데 언제 나무를 심어서 여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건지. 그럼 큰 나무 여기다 심으면 되잖아. 과감하게. 어? 아니, 도대체 이 진이초 유원지를 어떻게 활성화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근데 매년 수리비 이거 매년 올라옵니다. 이 돈이면 웬만한 데도 나무도 키웠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꽃밭 조성에 1억씩 들어가요. 그 1억씩 들어가는 꽃이 매년 갈아줘요? 그거 어떤 꽃을 갈아주는 겁니까? 그거 보러 여기 오지 않습니다. 어? 어느 시는 구절초 축제도 하는데 제가 보면 그 수영장 위로 쭉 있는 그쪽만 구절초를 심던 국화만 심어도 멋있다 그래. 코스모스? 그거 얼마 안 돼요. 거기도 지금 그거 하는데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단연생은 아니어도 이렇게 심어놓으면 국화나 이런 거 구절초 같은 건 봄부터 싹이 나서 가을이면 꽃이 엄청 예쁘게 펴요. 그런 거라도 그쪽에 쫙 심고 큰 나무도 싹 심어놓고 사계절 뭘 볼거리가 있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13명이 17억씩 1년이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다 5억씩 계속 투자해서 이거를 갈아줘야 되는데 그런데 캠핑장은 하고 나머지는 별로 볼거리가 없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어? 뭔가를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비 몇 억을 주더라도 제대로 해서 정말 할 거면 제대로 하고 말 거면 이거 계속 세비만 낭비되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멋있어서 사계절 온다?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 아까도 말했지만 정수 차량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게 수해에 피해가 없을지 단을 좀 높이 사서 올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기가 와서 장마철 때는 어디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대비책을 세워서 그런 데서도 좀 아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해보고 카약장도 카약 쓰던 거 다 없애서 카약 쓰던 거랑 장비는 다 어떻게 써요? 좀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 뭐 해지도 못할 거 중고로 팝니까? 어떡합니까? 어? 저장하는 장소도 돈 들겠네. 어? 아 너무 답답해서 제가 조용한 목소리로 품위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열이 났습니다. 근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봄에는 거기를 뭐를 보여줄 건지 왜 거기를 가야만 하는지 아니 산천에 너무 좋아서 갈 곳도 많고 축제도 많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심하다 하는데 17억씩 주고 13명이 하면 뭐합니까? 뭐 사람이 와야지 그분들도 기분이 나는 거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 여름에 한때 그거 애들 오는 거 외에는 이게 이 캠핑장 와 캠핑장 오는 사람들도 그래요. 와면 뭐 볼거리가 있어야지. 거기에 구절초들 심던 그 언덕 총 풀이고 푸른 나무는 없어도 어디서 그늘이 없어가지고 치약막을 쳐줘야만 큰 나무 심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푸른 숲 가꾸로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런 데는 안 하고 오히려 이런 데 막 심어가지고 벤치도 만들어야 가을엔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고 여름에는 봄에는 그늘에 앉아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얘기해야 되는 뭔가를 구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한번 좀 구상을 해보세요. 봄, 여름, 가을을 생각하시면서 답답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우리 진입장 활성화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좀 연구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점심 안 먹고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유정아 의원님 질문해 주시는데 전문 용어가 난무해서 한참 찾아봤습니다. 최준구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혜영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진이천 유원지 관련돼서 13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분들 중에
테마파크나 위락시설을 운영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뭐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시긴 하셨겠지만, 예, 제가 알기로는 네, 그 정도 전문적인은 아니고요. 네, 네. 이게 진천 유원지가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의도 문제도 있지만 안에 이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좀 고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운영을 맡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거를 맡고 계시잖아요. 평택도시공사에서 맡고 계시는데 그분들께서 진이천의 어떤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실까? 아니면은 또 우리는 이렇게 출장소에서 지원을 하지만 출장소에서는 어떤 내용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깊게 고민을 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고 어떤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어떻게 개발되겠다라는 이런 좀 전문가적인 입장을 운영해 보신 분들이 이것을 위탁 운영을 해보시면 어떨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민간 위탁을 하게 된다면 도시공사보다는 이제 뭐 그 주변에 이제 그 어떤 그 유락시설을 좀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맡아보시면 어떨까 싶었는데 물론 지난번에도 진이천 유원지를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이 맡으셨다고는 저는 알고 있고 예전에 했었고 그분이 또 다른 데 가서 또 성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좀 전문을 하셨던 분이 맡으시면 어떨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 그래야 이 단순히 돈을 들여서 무슨 시설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컨텐츠를 넣겠습니다가 더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공터에서라도 어떤 재밌는 이벤트들을 하면 이제 시민들이 가서 찾아가서 어떤 그 이벤트 참여를 하고 그것이 또 인스타나 이런 데 퍼지면서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지기도 하고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또 질문이라기보다는 겨울철 오는데 그 버스 승강장이나 마을 버스 승강장에 이 바람막이를 설치를 해주십니까? 이렇게 좀 냉풍 피할 수 있는 이게 그 복지관 앞에는 예전에 설치가 돼 있었더라고요. 남부복지관도 그렇고 여기 송탄 앞에도 그 보건소 앞에 설치가 돼 있었는데 올해도 그런 것들 좀 설치를 해주시는지 그런 예산이 있는지 싶어서요. 그거 제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보건소 앞에 있던 건 이제 추위 대피소라고 해갖고 천막형으로 네. 아마 설치된 거 보고 말씀 주시는 것 네. 같은데요. 그 사항들은 이제 대중교통과에서 음, 전체를 다 통할하는 사항입니다. 출장소 사업은 아니시군요. 이게. 네, 전직 대중교통과장님이라서 잘 알고 계십니다. BIS가 없는 곳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서서 겨울철에 서서 기다리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좀 여쭤봤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자료 이제 설명서 3페이지에 있는 송탄 지역 오산 미공군 협력 지원 사업으로 이제 한미 합동순찰 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계기가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죠? 소장님? 뭐 아시다시피 가끔 미군 관련 이런 그런 뭐 범죄 내지는 그 갈등 이런 게 이제 자꾸 발생되다 보니 또 발생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처리 어떤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게 뭐 절차 이런 과정이 매끄럽지 이제 못하다 보니 거기에서부터 처음 이제 문제 의식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합동 순찰센터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2012년 7월에 주한미군이 그 한국인 3명에 대해서 휴갑을 채우는 사건이 있었고 관련돼서 한 1년여 동안 이제 소란스러웠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나와서 이제 사과도 하고 소파 합동위원회에서 그 미군 헌병들에 대한 영해 순찰 운영 원칙 이런 것들도 좀 개정되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이례적으로 검찰이 이 사건 관련돼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예방책으로 이제 합동 순찰 개선 방향을 제안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관심도 많았었고 많은 언론들에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안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한미 합동 순찰 센터라는 곳 만들어졌고 주한미군 헌병과
저희 경찰이 함께 합동 순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2014년경에 만들어져서 최근 한 8년 정도 운영이 된 것으로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예산을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죠? 자료에 나온 거를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이게 사실 어떤 그런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 가장 큰 저기는 그 건물에 대한 그 임차료죠, 임차료로 이게 한 1억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계약 기간 2년으로 한 전세가 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1억 1,000만 원의 전세가 들어가 있고 공공요금으로 매달 20만 원 그리고 시설 장비 유지비로 100만 원, 1년에 100만 예, 원이죠.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0만 원을 들여 냉난방기를 구입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는 게 이제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는데 말씀을 주셨는데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죠? 좋은 일이니까. 예, 뭐 하여튼 그런 아니 저기 공익적으로 필요한 사안이고 저기를 해서 하는 거죠. 공익적 물론 이제 이 주한미군이 지원미군과 경찰이 같이 순찰을 도는 것이 공익에 있어서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 인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은 100% 동의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것이 지난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원이 계속 되어 왔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시절 동안 문제점들도 발견이 됐었고, 소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으셨다면 대책을 좀 마련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대책 마련에 대한 고민들은 없으셨습니까?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네, 이걸 한번 그 지원 근거를 저희 우리 뭐 군경 팀도 있고 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송탄 출장소 차원에서라도 한번 이걸 구상을 한번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저희도 오히려 정당하고 떳떳할 것 같습니다. 마련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태까지 나간 지원금이 나간 것에 대한 근거가 없이 지원된 것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고요. 이게 주한미군, 국방부, 외교부, 경찰 다 관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제가 뭐 확인한 바는 없겠지만 주한미군이 할 거냐, 외교부가 할 거냐, 국방부가 할 거냐, 경찰이 할 거냐, 이거 우리 사업 아닌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돌고 있지만 외교부와 소파 문제로 지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외교부는 소파는 우리 거지만 실제로 순찰을 도는 거는 경찰이고, 또 미군이랑 얘기해야 되는 건 국방부고, 근데 국방부는 소파 개정 문제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 영해 문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주한미군은 우리가 주둔하고 있으니까 소파에 의해서 이 순찰을 돌고 있으니까 이거 지원 센터까지 우리가 돼야 돼? 라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시청이 송찰출장소에서 돈을 대고 있습니다. 이거 근거를 마련을 하시던 아니면 뭐 규정을 만들던 아니면 외교부나 이런 데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외교부 소속의 평택 소파 국민지원센터가 평택에 있습니다. 평택에 내려와 있고 이분들도 뭐 1년에 몇 번씩 이제 공동으로 순찰을 돈다고 이제 보도자료도 내시고 활동을 하십니다. 이제 평택 소파 국민지원센터 외교부 소속으로 내려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관장을 해서 운영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적인 건 결국에는 우리 시민 주민 보호기 때문에 마지막 어떤 저기는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오를 것 같고요. 지금 그런 각 분야별로 부서별 기관별로 그런 협력 사안은 그건 별개로 저희가 지자체에서 협조를 받을 건 받고 요구할 건 하고 하는 그런 체계가 돼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그런 준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네, 지원 근거 없는데 계속 지원이 돼 왔었던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분들이 해결책을 만들지 않아 주셨던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는 서둘러서 좀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고 저희 의회가 보는 것은 예산을 심사하는데 이제 소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이게 주민분들에게 시민분들에게 도움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가장 중심에 놓고 저희는 예산 심사를 합니다. 그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 서둘러서 조항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인력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4대 보험 기관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수장님께서 이제 정일구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셨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서 기관제 근로자들께서 송출에 67명입니다. 67명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고, 근데 이것이 매년 이 가감이 그러니까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이 많습니까? 인원이 거의 업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업무량에 따라서는 이렇게 좀 유동적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청사 관리, 뭐 청소, 환경 정비, 뭐 옥외 뭐 광고물 정비 이런 어떤 그런 고정 업무가 통상적인 부서별로 어떤 그런 고정 업무이기 때문에 네, 부서가 신설이 되거나 예.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업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런데 작년 예산이 1억 1,788만 원이 계산이 되었고 그 중에 3,652만 8천 원을 감축형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맞죠? 예, 예. 근데 내년 예산에는 작년 예산 본 예산보다 더 증액된 1억 3,656만 9천 원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게 인원수의 증폭이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 부분을 감축형을 요구하셨고 내년도에는 올해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게 예측이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말씀 주십시오.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인원수에 관한 게 아니고요. 첫째는 그 매년 고시되는 근로자들 이제 급여 상승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반영해서 우선은 높은 거고요. 그리고 금년에 이제 사회 추경에 감액을 요청했는데 왜 했느냐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건데요. 이게 저희가 누가 채용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채용되는 사람이 60세 이상인 사람인 경우하고 아닌 사람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간부담금이. 아울러서 30일 미만 근로자하고 30일 이상 근로자하고 기간부담금이 다르고요. 또 하나는 한 사람이 한 10달 동안 하는 거하고 네. 하던 사람이 중간에 공백이 생겨서 고용이 안 되는 경우 뭐 이런 사항들을 표현하면 가지수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는 기간 부담률이 근로자에 따라서 다르다. 추정치인 거죠, 추정치. 그렇죠. 이건 네. 어차피 지금 67명을 고정화 시켜놓고 금년에 60세 미만이 10명이고 내년에 40명이고 이 차이는 굉장히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집행하는 걸 보고 그걸 고려했을 때 남을 것 같아서 사회 추경에 감액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네, 설명 감사하고요. 그러면 말씀 주셨던 것을 바탕으로 이해를 좀 하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분이 이제 채용이 되시는지 아니면 근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요율이 틀려질 수 있다. 지금 이 예산으로 이게 지원되는 것이 5가지 항목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5가지인 것 같은데 안출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부분은 다 똑같은데 건강보험 부담금과 노인장기 요양보험금의 요율만 2개만 틀리더라고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부담금과 고용보험 부담금과 산재보험료는 같은 요율로 그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렇게 안중출장소와 비교했을 때 건강보험료 요율과 노인장기 요양보험금 요율만 틀린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안출 자료는 아직 못 본 상태인데요. 네. 한번 보고 거기 계산된 내용을 네. 저희는 뭐 이렇게 그냥 추정도 할 수 있을 부분인데 고시된 비율로 했을 거냐 아니면 그 60세 미만하고 이상 후에 산술 평균을 적용을 했었을 거냐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예상은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확인을 해보고 네. 표현드릴 사항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오타 같아요, 오타. 여기하고 요일이 틀려. 여기 아, 그렇습니까? 명세서하고 설명서. 확인 한번 해봐 주십시오. 설명서와 명세서가 틀리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금액도 틀려질 수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중개 행위 근절 예산이 있습니다. 안출이랑 똑같이 이제 그 50만 원씩 두 건에 대해서 100만 원 이제 포상금 형태로 이제 불법 중개 행위 근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불법 중개 행위가 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데 중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인가요?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전반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했을 때 뭐 표시 광고나 아니면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 행위를 했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 다운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예, 이런 예. 것도 다 포함됩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반 시민분들이 행정관청에서 이렇게 적발을 하기 전에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하셔서 그게 이제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이제 공소제기가 되는 건에 한해서만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한 건에 50만 원씩 내년에 1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작년에도 한 건이 있었나 봅니다. 네. 그리고 올해도 현재 한 건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많은 시군일 것 같은데 평택이 네. 이게 검찰에서 기소가 되거나 이런 건이 네. 한 건밖에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기소가 되고 한 건이 됐긴 했지만 이 기소가 된 것이 시민분들에 의해서 뭐 제보가 된 상황에 의해서 기소가 된 건이 한 건밖에 없는 네. 것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공인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뭐 세월면이나 국민신고를 통해서 이렇게 일반 시민분들이나 이제 본인이 직접 뭐 거래 계약을 했을 때 이제 불편 사항 같은 경우를 신고해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저희가 적발한 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또 시민이 신고하신 건이나 아니면 이제 그 신고하신 건이 있어도 그게 검찰에서 공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소 건수보다는 보상금 금액이 꼭 비례한다고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그 포상금을 금액을 좀 높여보면 조금 더 활발하게 뭐 신고가 되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시고요. 네, 근데 이제 포상금을 뭐 공인중개사법 위반도 있지만 기타 다른 법령에서 보상금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형평성은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 주신 말씀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지만 검토를 할 때 그 점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의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 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 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안중출장소장 신동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진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우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세무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중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386만 원이 감액된 43억 8,1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72쪽 민원총무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6,386만 원이 감액된 18억 3,5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세부사항으로는 기본여비 2천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 경정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3년 분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기준 2023년도 안중출장소 세입 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2억 2,421만 원이 증액된 24억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총무과 소관은 총 18억 3,2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자동차세 징수 촉탁분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억 4,788만 원이 증액된 41억 6,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민원총무과 소관입니다. 민원총무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505만 원을 증액한 19억 5,62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5쪽 쾌적한 환경 조성을 및 관용 차량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 등 시설비 등으로 3억 4,5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7쪽 평택 해양 페스티벌 행사비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 전년 대비 1,559만 원을 감액한 3억 8,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일반 운영비로 3억 7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납세 징수 및 정리를 위한 운영비 2,600만 원, 행정 운영비 4,887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725만 원이 증가한 18억 2,6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지역 체육시설 및 서평택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13억 2,529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네 체육시설 유지 보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수영장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억 6,420만 원과 기본 경비 5,0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것으로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정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부 지역에서 항상 고생해 주시는 안출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세부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그 사업 설명서 본 예산 23페이지에 해양 페스티벌 행사가 있습니다. 24페이지에 산출 내역이 있는데요. 그거 세부 계획, 그러니까 요 굵은 목 말고 여기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계획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의원님들한테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39페이지에 안중시장 시설물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화재 재난으로 인한 안전사고 그 방지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 전년도 거 내용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오늘 중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송출하고 같은 질문인데 긴 내용은 다 제외를 하고요. 여기 그 네트워크 장비 대체 구입에서 백본 스위치 노화 22페이지. 네. 백본 스위치 노후화에 따른 대체 구입을 해서 6,4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화 장비 교체. 그 세부적인 내용 빼고 송출은 아까 스위치 12대 3천만 원 대체 구입한다고 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이제 기존 장비를 대체 구입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그 장비들은 불용 처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네. 그럼 그 불용 처리된 그 자산들은 완전 폐기가 되는 건가요?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완전 폐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젠 그 네트워크의 일부 장비이기 때문에 예, 예.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폐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폐기 방법이라던가 폐기 후 그 현황 내역 이런 거는 기록이 다 되어 있겠네요. 네네. 수량이라던가 폐기 네. 방법, 폐기 업체 이런 네 그렇습니다. 폐기 가액이라던가 이런 내용들. 네네. 네, 그 기록 남겨주시고 그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출에도 같이. 네. 마지막으로 44페이지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42페이지에 다번 항목에 서부운동장 천연잔디 유지보수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매번 회기 때마다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총사업비 6,500만 원 서부운동장 천연잔디 지금 저희 서부운동장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서부운동장이 그 안전진단 검사 결과 D등급. 예. 네, D등급이 나서 위험한 시설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탠드 옆에나 이런 데를 벽면이 벽면을 이런 데를 들어가지 못하게 지금 막아놓고 있는 상태라 사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택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서부운동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엇으로 쓸 것인지를 최종 이제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 아마 진행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용역 중인 상황도 저는 이해가 사실 되지 않는데 현재 그 전기 판넬 임차 중이어서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걸 천연 잔디를 총사업비 6,500만 원을 들여서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현재 체육시설로 운동장을 이용을 하고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상황이 아닌데 위험하다는 이유로 폐쇄를 한 상황인데 천연잔디는 계속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 상황인가요? 네, 아니 근데 그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죽일 수는 없는 일이고 잔디를 안 쓰는데 자연 녹화를 위해서 키우시는 거기에 이제 인건비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인건비도 들어가고 용역비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체육진흥과에서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용역이 체육진흥과에서 올 9월서부터 내년 9월까지 1년 동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저기 재정 투자 심사하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 그리고 기본 계획 수립, 도시관리 계획 수립,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까지 추진을 하면은 2026년에 가서 아마 저 새로운 그 시설로다가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 용역 결과가 뭐 축구장도 나올 수 있고 또 야구장도 나올 수 있고 잔디를 재활용하는 그 사업에 그 경기장이 또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잔디를 계속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청북에 지금 26년 지금 청북에 새로 생기는 저희 공원이 또 있죠. 예. 네, 신도시에 또 생기죠. 입지 조건상 그쪽으로 시민들이 갈 확률보다 여기가 더 새로 생긴 이 입지 조건 자체도 지금 달라서 사용 확률은 서부 운동장보다는 새로 생기는 곳으로 더 많이 갈 것 같고 시기는 물론 다르지만 그럼 26년까지 매년 이 천연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들어가고 제초 비용까지 하면 7천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 그 안에 제초 비용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지관리비에. 그런데 지금 나눠 놓으셨잖아요. 또 공공체육시설 제초 그거는 이제 작업해서 거기 것만이 아니고요. 예, 다 그거-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 서부 운동장도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 7천만 원에서 공공체육시설 제초작업비 6개소에서 안중포승 레포츠공원, 오성체육공원, 서부운동장 예. 이렇게 제가 잘못 봤네. 그 내용은 서부운동장에 있는 거 위에 거는 아까 제가 말을 잘못 말씀하셨는데 잔디에 관한 것만 하는 거고요. 잔디를 살리고 그러는 거 부분이고 그 나머지 이제 제초 작업은 저 체육관 주변, 운동장 주변을 깎는 겁니다. 결론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방치된 서부 운동장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제 말은 6,5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예. 네. 보충 설명 드리면은요. 그 축구 동호회인 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 사실상 서부 지역에서는 그 천연잔디 구장이 거기밖에 없거든요. 없죠. 예, 근데 그 축구 동호인들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저기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하고는 네, 다르죠. 저기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그렇습니다. 예. 다른 상황은 맞는데 예, 제 예. 말은 폐쇄해놓고 안 쓰는 기간 동안에 천연잔디를 거기서 계속 키우고 있을 게 아니라 그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근데 없기 거기 때문에 열어 예.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 사용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기 시설물 그 노화로 위험 그러니까 이게 안 예. 맞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만약에 거기가 다른 시설로 해야 된다라고 용역이 나온다면 그 천연잔디 계속 들어가는 이 비용은 의미가 없어지는 게 되잖아요. 그 돈으로 다른 체육시설에 필요한 부분을 더 보강을 해준다거나 그 용역에서 아이스링크 만드는 게 낫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용역 자체를 축구장이나 야구장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종합 스포츠 센터를 건립한다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 부지가 같은데. 그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나요? 그거 아닌 것 같던데. 지금 용역 구상은 그 저기 서부 운동장뿐만 아니라 인근에 저 애견센터하고 옆에 농경지까지 있거든요. 거기까지 아마 일부 매입을 해서 더 크게 확충을 하는 거로 다 기본 구상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새로 생기는 청북 레포츠공원하고의 중복되는 시설이 없는 걸로 가는 거예요? 아마 그 체육진흥과에서는 그 전까지도 고려해서 용역을 추진한 걸로 알고 웬만한 있습니다. 건 다 레포츠공원에 다 지금 들어가 있어갖고 그 부분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지금 매번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충분히 또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이 예산이 다른 곳에 차라리 쓰여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용역 기간 동안 그냥 사실 이 천연잔디는 굳이 이렇게 관리 용역비가 들지 않고 비 오고 그냥 두어도 죽지는 않는다는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켄터키 블루는 잔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관리를 안 하면은 이 켄터키 블루는 그냥 깎아주지 않고 그러면 무조건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운동장으로의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거기가 체육구장으로 쓸 때 그럼 새로 까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데요? 그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저 안중을 사회복지과장 했을 경우에 보면은
그 축구장 하나 만드는데 한 15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잔디, 순수 잔디 비용만요? 켄터키 블루도 깔을 때. 순수 잔디만. 아니 그러니까 그 까는 데만 15억 지금 정도 그러면 들어간답니다. 15억짜리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전에 8억인가 9억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네. 그럼 빨리 방법을 찾아서 열어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차라리 그냥 키워서. 그게 지금 여기는 단순 유지 관리가 여기 우리 안출의 일이고 본청이죠. 예. 여기다가 문 열으라는 얘기 해봐야 못 열어요. 답이 없. 이거 본청하고 같이 얘기하셔서 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출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예산 여기 성립돼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예. 조금 많이 저는 이게 많이 속상해요. 이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이제 민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차라리 여기다가 캠핑장을 하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여기에 차라리 텃밭을 주세요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었고요. 그 닫아놓고 주차장으로만 쓰고 있는데 무슨 거기 이제 주차장에 텐트 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럴 거면 거길 뭐하러 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현실 반영 빨리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용역을 하는지 마는지도 모르니까요 시민들은.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저 지역주민 거를 열심히 건의 좀 해보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레포츠 공원들 기존에 우리 코로나 발생하기 이전에는 저녁에도 상시 개방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야외는 개방이 된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닫는다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닫고 계시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이용료를 받고 체육시설을 대관하는 이제 축구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풋살 경기장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대관료를 받고 하는데 그거를 사실 문을 오픈해라 그러는 민원이 많이 국민 신문고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오픈할 경우에는 거기에 자전거를 탄다든가 아니면 애견개를 데려와서 같이 산책하면서 노는다든가 아니면 뭐 운동기구를 가져와서 이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는 천연잔디가 또 훼손이 되고 또 시설이 많이 훼손되고 천연잔디요? 있습니다. 아니 천연잔디가 아니라 거기 이제 시설 내용들이 그러니까 인조잔디뿐만이 아니라 거기 펜스 있잖아요. 펜스도 막 구부러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뭐 돌을 던지다든가 뭐 청소년 애들이 들어가서 뭐 청소년이라고 구분지기는 좀 뭐하지만은 그 시설물을 좀 아껴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제 비근한 예로다가 지금 청북의 세터 축구장 같은 경우 오픈되어 있거든요. 오픈되어 있으니까는 천연잔디가 다른 구장보다 쉽게 마모가 많아지고 죄송합니다. 인조잔디가 더 훼손이 되고요. 그리고 벤치라든가 그 시설물이 더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 시설물을 오래 조성할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래 보존을 하려면은 대관 시간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부 지역 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남부 지역보다는 공원이라던가 네.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곳들이 거의 없습니다. 차길로 걸을 수는 없잖아요. 차도로 걸어 다닐 수는 없는데 그럼 그런 공원들은 시민들이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산책도 할 수 있고 자전거를 탄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개방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학교는 학교대로 학교 운동장은 닫혀 있고 그럼 시에서 활용을 하라고 만들어준 시민을 위해서 활용을 하라고 해준 체육공원조차도 그렇게 저녁에 닫아버리면 저희가 사실 문을 닫아 놓은 거는 축구장하고 풋살 경기장하고 그리고 뭐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 그 정도고 나머지는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녁 그 때 밖에 어디가 시민들, 있을까요? 산책할 수 있는 안중 곳이. 레포츠 공원 내 보면은 안중 레포츠 공원 민원 많이 들어왔어요. 닫혀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안중 레포츠 공원 같은 경우는 축구장하고 풋살 경기장하고 그 정도만 지금 닫혀 있고 나머지 시설은 다 개방돼 있습니다. 시민들이 뭐 산책을 한다든가
뭐 그런데 뭐 조깅을 한다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이제 그 인조구장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저 뭐 하다못해 뭐 담배도 피고 아니면 거기다가서 뭐 모아서 음식도 해 먹고 그럴 때 화재나 뭐 이런 게 또 염려도 되고 거기서 뭐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모르지만 낮에는 거의 그래도 다 개방을 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낮에는 개방을 해요. 그럼 낮에는 담배 피는 사람이 없고 아 낮에는 우리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사람이시니까 있으니까. 그러면 예. 그 코로나 이전에는 또 개방을 하셨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도 똑같은 현상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코로나 네, 이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도 똑같이 아니 코로나 이전에는 원활 그러니까 활발하게 다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 때 닫히면서 그 뒤로는 이제 쭉 닫혔다는 거죠. 시민들의 이제 말은 확인해가지고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가급적이 그걸 이제 시민들한테도 안내 표지판을 제대로 하고 이제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상시 근로자를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다시 폐쇄할 수 있다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공원을 다 같이 이용하기 위해서 깨끗이 사용을 해달라라는 안내문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붙인 다음에 개방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용을 하도록 해주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왜 이거를 굳이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또다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요. 그 대관을 돈을 내고 오는 시설 그 이용자들한테 민원이 또 생기기 때문에. 자, 소장님 이 부분은 시민들의 민원이지 않습니까? 개방에 대한 민원들에 있어서는 그 시설의 훼손에 대해서 그리고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을 절약하고 하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자세도 바람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좀 더 잘해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저녁 때에도 좀 걸을 수 있는 곳이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있게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안내나 계도를 잘해서 좀 개방하고 훼손되어지는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또 다시 또 개복구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염려할 부분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거기까지 고민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좀 운영 시간에 대한 변경을 좀 대신에 시민분들에게 안내를 좀 제대로 해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일이 많아지겠지만 만약에 그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해지는 상황이 생긴다면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저도 시민들을 대면할 때 부탁 말씀을 서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 상충되는 민원이 있을 때는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저도 열심히 이제 안내 드리고 이제 시민력도 필요한 거니까 서로 네,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왜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평택시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 이제 그 인조잔디구장이나 이런 데가 폐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원이나 일부 공원들 배다리 저수지부터 해서 시설이 망가질까봐 폐쇄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어떤 비용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걸 아끼자고 저희 아이가 운동화를 새로 샀는데 운동화는 신발이잖아요. 신고 다녀야 되는데 그거 더러워질까봐 애지중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아이가 건강하게 뛰어놀고 신발이 닳을수록 또 오히려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개방 시간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추가 질의 있으신 의원님?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최재형 의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개발 부담금이 15억에서 13억으로 좀 2억 감액해서 올라왔는데요. 올해 개발 부담금 그 수입은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젠 사실 꾸준하게 매년 증가 추세라든가 아니면 또 하락 추세라기보다도 약간 좀 들쭉날쭉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 보면 한 13억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한 25억 들어왔고, 그다음에 올해는 13억을 부과했습니다. 사실 들어온 건 4억이지만
납부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년 초까지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해갖고 그래서 내년도 2023년도 잡을 때도 거의 13억이 좀 정도. 주가 될 것 같아서 예, 예.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아, 21년도에는 많이 들어왔네요. 25. 네네. 요즘 그 이쪽 서부 쪽에 좀 개발 그런 사례가 좀 많지 않나요? 개발. 네, 좀 있긴 한데 이슈가? 예. 이 예산이라 예. 좀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저희가 보수적으로. 올해 예산하고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비슷하게 잡았다. 예. 보수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 아까 송출 쪽에도 얘기 거기서도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증지 수입이 원래 본청에서 가능하다 이제 안출로 넘어와가지고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 청사 전기 요금 말씀. 증지 수입. 증지. 지금 무인 예. 이것도 아까 송출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본청에서 그걸 다 수입을 잡던 건데 각 출장소로 지금 이제 이관이 됐다.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네. 조금 이번에 이제 한 1억 8,600 정도 증가하는 거로 좀 나와 있는 네. 것 같고요. 예. 그리고 15페이지 그 쾌적한 청사환경 보시면 그 청사 소독 용역이 있습니다. 청사 소독 용역이 있는데 지금 30만 원씩 7회 해가지고 210만 원 잡혀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그 송출은 보니까 104회를 하더라고요. 송출 자료에 보니까. 근데 안중 출장소는 7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104회라 그러면 송탄 출장소는 주 2회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금액이 좀 낮게 잡혀 있어가지고 7번 지금 뭐 7번 하시나요? 그 네네, 그렇습니다. 예. 방역을? 이제 송출하고 이제 청사 규모도 약간 좀 다르고요. 예, 예. 저희는 한 7번 정도가 적정하다고 봐서 이렇게 판단해서 책정한 이렇게 겁니다.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송탄 출장소는 104회로 돼 있어요. 그건 이제 금액은 똑같습니다. 금액은 산정 기준이 약간 다르게 거기 편성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 저희는 7회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7회. 예. 근데 뭐 이게 문제 없다. 네네.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 이건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30페이지 아까도 그 송탄 출장소 할 때 그 얘기했었는데 지금 토지이용정님이 지적 측량 성과 검사 이게 지금 예산 집행률이 17.7%입니다. 지금 올해. 예. 이거는 이건 뭐 지금 10월 말 기준인데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 해서 집행률이. 29페이지입니다. 그 사업 설명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가지고 예, 한번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그 지적 측량 기준점 설치 수수료 이게 지금 20점 하는데 1,32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아까 송탄 출장소 좀 전에 할 때는 거기 관측비 단가하고 뭐 이런 게 뭐 국토부 지침으로 뭐 내려와 있는 금액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50점 하는데 819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좀.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예, 지적 측량 기준점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3년 요구 금액이 1,32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한 단가를 지금 물어보시는 건가요? 예, 그 송탄 송출하고 출장소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비교했을 때 많이 금액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단가가요? 단가가. 네, 한번 확인해 갖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여긴 20점 하는데 1,320만 원이고 네. 그 송탄 출장소는 50점 하는데 800 얼마였어요? 819만 원. 그래서 이게 금액이 좀 많이 상이해서 여쭤보는 거죠. 확인 좀 해서 알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41페이지 마지막으로 41페이지 그 서부 서평택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 여기 보시면
수영장 입장료 수입으로 해가지고 3억 8,200을 세습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사용 인원이나 사용 그 수입 입장료 수입이 어떻습니까? 10월 말 기준에서 여기 지금 안 적혀 있어가지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 평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0명에서 300명 정도 오고요. 주말에는 저기 35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주말은 350명이요. 예, 예. 그럼 이 정도 수입이 가능한 겁니까?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다음부터 이 자료 저기 하실 때 송탄 출장소는 이렇게 딱 보기 좋게 5년치 해가지고 사용 인원, 사용료 이렇게 다 표시를 해줬더라고요. 그렇게 첨부해서 설명서에 좀 같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좀 비교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자,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그 전체 의원님들에게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미래전략관, 소통보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